제가 출장차 세계 꽤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남미 같은 데는 소위 말하는 A, B, C 다 가봤거든요. 남미의 A, B, C 국가라면 A, 아르헨틴, B, 브라질, C, 칠레입니다. 중미의 뭐 멕시코 같은 데 저는 3번을 갔다 왔고요. 코스타리카 이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미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최근에 못 가본 게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물론 많이 봤습니다만 남미의 ABC는 아니지만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꽤 큰 나라입니다. 그 자원이 특히 부국이죠. 석유 매장량으로 세계 1위다 하니까 뭐 어쨌든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원 부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오늘 외신이 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전 같은 인류의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이런 거를 참 뭐 도와줘야 된다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까지 들면서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베네수엘라 뉴스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2013년 그 나라에 그 장기 집권하던 차베스라는 그 차베스 대통령이 암으로 떠나고 아주 포퓰리스트였죠. 마침 그 이후로 또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비극에 들어가 있는지는 뭐 그동안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먹을 게 없고요. 약탈이 장행이 되고 카라카스라는 그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전 세계에서 전쟁터를 빼고는 수도 중에서 가장 치안이 나쁜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나쁜 정도라는 그런 거고 최근에 들은 외신 보면은 대도시 중간에 대도시에도 개, 고양이 또 뭐 개미 할기라는 이런 식용으로 막 쓰는 그런 뭐랄까 동물들의 그 잔해가 사람들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잔해가 막 도시에서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 그리고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의약품, 식품이 모자라고 이런 거였는데 오늘 들은 외신을 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한 80%가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생필품 사기가 아니 먹는 거 자기가 현재 버는 수입금으로 식품조차 다른 건 뭐 교육이다 그건 미루더라도 식품조차 겨우 사거나 살기 힘들다는 사람이 국민의 93%에 달한다는 게 현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10명 중에 8명 80%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중이 평균 8.6kg 9kg 빠졌다 해서 그 나라 뭐 대통령 이름이 뭔지 누구 대통령 다이어트라는 조롱요리까지 나온다 하는 거고요. 현재 수입으로 먹을 것도 못 산다는 사람이 93%입니다. 93%. 생필품, 의약품 부족이 만성화됐고 식량 약탈, 강력 사건의 증가. 아까 했잖아요. 살인 사건이 전 세계 도시 중에 1위. 치안 부재 속에 정쟁은 심화되고 작년에 이 나라 지금 대통령이 군부한테 완전히 식량의 수입, 공급에 대해서 정권을 줬는데 그 군인들조차도 암거래 시장에 관여하고 그 식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제대로 나가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2013년 그 베네수엘라의 그 이제 말하자면 독재해졌죠. 지금 철권동 지배했던 그 좌파 유고 차베스가 갑자기 암으로 숨진 이후에 그러고 국제 유가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한 방에 갔는데 그 참극을 뭐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저 먼 나라의 얘기지만은 남의 얘기만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하면은 그동안 뭐 정말 국제적으로 화제가 많았죠. 석유 자원 부존량 1위 그러고 전 세계에서 미인 대회에서 입상하는 미인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뭐 대단한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베네수엘라의 지금 상황은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700%였습니다. 700%.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물가가 7배 뛰었다는 거죠. 70%, 7%가 아니고 물가가 7배 돼. 1,000원 하던 라면이 7,000원 됐다는 점, 이를테면 7배.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은 1660%입니다. 1660%.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물가는 작년에 7배 뛰었고 16.6배가 뛸 거다. 17배가 뛸 거다 하는 게 이게 IMF의 분석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요.
그 다음에 뭐 무수한 통계라든가는 뭐그 나라 나오는 건 믿을 수도 없을 지경이다. 막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우려도 됐다가 조롱거리도 됐다가 정말 정말 참 무슨 동정의 대상이 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이런 아르헨티나 비극이 벌어지고 있느냐 봐야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소위 말하는 남미 좌파 벨트, 남미의 12개 나라 중에서 쭉 좌성향으로 갔죠. 뭐 아르헨티나도 그랬고요. 뭐 칠레, 브라질까지, 브라질, 룰라, 호세프 이래서 쫙 남미 좌파 벨트에 상당히 그 차베스 때는 지도자라 할까요? 그 리더십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석유가 막 나오고 하니까 차베스가 석유 시설의 국유화를 하죠. 그리고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미를 기치를 가지고 막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식 어떤 민족주의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반미의 슬로건을 걸면서 많은 부분을 국유 시설을 합니다. 석유도 그렇고요, 탄광 그러니까 광산, 탄광의 광산, 석유 시설, 그 다음에 뭐 통신 이런 것들입니다. 전력도 그렇고 국유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석유를 바탕으로 무상을 많이 합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그 다음에 휘발유도 정부에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눠줬죠. 그런데 지금은 나눠줄 게 없습니다. 더구나 그 휘발유는 이 나라에서 석유 매장량 1위라는 나라에서 정제 시설을 못해서 휘발유를 오히려 막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에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베스는 이걸로 이 국유화 정책,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죠. 그리고 국유화에다가 무상 복지, 무차별적인 복지를 가지고 사선을 합니다. 대통령 4번째까지 되면서 10몇 년을 집권을 했는데 차베스는 성공했지만 나라는 완전히 속골병이 들 대로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고, 마침 그나마 국제 유가라도 좋았으면 좋을 텐데 뭐 셰일 가스가 나오고 국제 또 유가가 기술이 점점 채굴 기술이 좋아지면서 기름값이 확 떨어지니까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식은 한 방에 날아갔다. 우리가 말하는 쉬운 말로 한 방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남미 좌파 벨트에 리드했던 아르헨티나는 지금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았죠. 휘발유를 다 나눠주고 생필품까지 배급해주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 생필품 나눠주는 배급 라인에 아버지가 줄 서고 아들이 줄 서고 가족들이 줄 선다라고 하루를 보내야 될 정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베네수엘라 애들이 쌀, 그 다음에 파스타, 빵 이런 걸 먹었지만 지금 감자 같은 그런 거 야채 그걸로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분석은 그런 얘기 들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 식량 부족, 남미란 데가 그 땅 조건이 그렇게 아무리 최악이라도 식량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차베스 시절에 감행한 생산 시설의 국유화 이런 것들이 바로 식량 부족을 야기한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시장에서는 식량을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고 모자라니까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서서 그 줄 서려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이 굶어가는 아까 국민의 80%가 9kg씩 빠져 9kg씩 빠진 이런 거를 현재 대통령의 조롱에 이런 빗대서 마두로 다이어트다 이런 말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세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에 1660% 이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보나마나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벌어지고 살인 사건이 나오고 이쯤 되면은 경찰도 군인도 치안과 이런 걸 제대로 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국가 사회가 파탄 지경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원래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거고요.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베스식 그 반미 기반의 말하자면 국유화 정책, 무상 그것들이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었다. 나라 형편도 보니까 지금 이 나라의
남은 거는 국가부채 1,200억 달러라고 1,200억 달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웠고요. 1,200억 달러 천문학적인 빚만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도 굉장히 불안해서 야당은 걸핏하면은 뭐 아스팔트로 뛰어간다는 그런 외신들이 나오고 있고요. CNN 방송은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규탄하는 그런 사진들이 외신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나무 비극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은 참 그렇긴 합니다. 솔직히 했던 이야기고 반복되는데, 그러나 이게 결코 저 지구 건너편에서 남의 나라 얘기로 끝나는 얘기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극복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그런 반인간적 반문명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먹고 의약품 보급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는 것 같다. 이웃 아르헨티나 재작년이 됐군요. 아르헨티나에서 올해 몇십 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왔다지만 그 혁명과 반혁명 과정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힘든 걸 보면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식 그걸 보고 진정한 민주주의다면서 막 기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막 했던 그런 선동가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어떻게 느끼는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할 건지 일시적인 일이라고 할 것인지 좀 한마디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이야기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조롱하자거나 근거도 없는 우려만 하자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든 어느 나라든 저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베네수엘라 외신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하루에 작년에 비해서 몇 끼 더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로 겨우 잘하면 두 끼까지 먹는 사람이 몇 %고 하는 이런 숫자까지 속속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 2월 23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자입니다. 일면 톱은요,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그러니까 정식 법은 상생협력촉진법이라 되어 있죠. 11년 만에 부활된다는 기사입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이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딱 지정해서 대기업 진출을 막는 거죠. 대기업은 일로 못 들어간다. 두부라든지 무슨 떡볶이 만드는 이런 데는 못 들어간다 하는 바로 그 법이 경제민주화법이 다시 부활돼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삼성이 대졸 공채 하느니 못하느니 했는데 일단 다음 달 3월에 한다고 합니다. 삼성 내달 대졸 공채하고 계열사 사정단 인사 5월 말로 늦춘다는 얘기 있고, 헌재 소식 여기 이정미 대행이 있네요. 헌재와 대통령청 마지막 변론에 대해 충돌이 벌어졌다. 탄핵 심판 중립성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롯데유통 이원준, 롯데식품 이재혁 부회장 승진 기사 있네요. 이면 문화가 있는 날 하던 그게 그 슬로건이 허울만 남았다가 돼 있고, 또 이면에는 김정은에 의한 그 김정남의 살해 사건, 피살 사건 해야 되죠. 북한의 대사관 그리고 북한의 고려 항공 직원들이 연루됐다 해서 국가적 범죄 의혹이 있다고 말레이 경찰이 수사 결과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그랬습니다. 이게 북한의 관영 고려 항공 대사관까지 관여했다면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죠. 3면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부활 논란, 노무현 정부 때 없앤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번에 국정공백 틈타서 되살린 국회 이런 제목을 냈네요. 어떻게 해서 11년 만에 부활했나 해서 상임위 통과했는데, 하여튼 정부 산자부 장관은 미국과 이런데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 이거 안 된다. 과보 고무줄 업종 지정 집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임기 만료 사장단이 전원 유임됐네요. 총수 부재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 5대 그룹 상반기 공채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용 인원이 더 줄어서 좁은 문이 될 거다. 현대차는 28일부터 원서 접수. 이런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취업 기업이 전화만 되는 것도 다행이죠. 현재 3월 13일 전 탄핵 심판 선고 유력하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13가지 이유를 섞어찌개식으로 막 섞어서 하는 이 탄핵 소추는 기각돼야 된다. 현재 총공시한다는 제목을 뽑았네요. 대통령 하야설, 여당도 연일 하야설에 군부를 뗀다.
정우택도 청와대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세 번째 소환했다고 하네요. 기한 연장 안 되면 이달 중 기소하겠다 했고요. 정치면에 유승민에 대해서 꽤 크게 써줬네요. 남이 써주는 경제정책 잃는 문재인, 박근혜와 뭐가 다르게 있나 뭐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유승민 주변에는 여기 누구냐, 진수희,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 참모로 있다고 합니다. 안희정 관훈토론 토론회, 대통령 되면 미국과 북한 중 어디 먼저 갈 거냐 질문했더니 미국 급하게 가야 된다 했고요. 전향서 어떻게 바뀌었냐, 북한 추정하다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이념 시대 끝났다, 전향서 꼭 써야 되겠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아이 보수 표심을 반영해보니 문재인 48%에서 42% 떨어지고 황교안은 25에서 30%로 올랐더라고 합니다. 신면은 건너뛰고요. 국제면, 프랑스 푸조 회장에게 전화해서 일자리 지켜낸 메르켈은 독일 총리입니다. 푸조가 독일의 오펠 인수 나서자 독일 내 고용 불안감을 커졌다. 그러자 메르켈은 모든 조치 취하겠다, 모든 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19,000명 고용 유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 식량난 기사 여기 크게 들어가 있고요. 트럼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다 쫓아낸다, 1,100만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한다는 기사 들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민차 중국에 넘어가냐 해서 지리차 이야기도 있고, 요건 좀 무서운 기사입니다.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은 다 재검토한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도 재협상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안희정의 참여록 써야 되냐, 아니 반성문 써야 되냐, 전향서 써야 되냐 하는 그런 얘기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어디 정당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자 하는 뭐 그런 안도 나왔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줄여보시죠. 국회를 200명을 줄이는 것만 해도 내용적 못지않게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계획이 될 것이다. 숫자가 많다고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국가의 걸림돌만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계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